주도주 업종이라고 하는 것들 다 떨어졌어요. 이런 하락장은 2024년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동이 추세적인 하락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기준점이 있으니 오늘 시장의 하락은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달 내지 두 달 시간이 가면서 야, 7월 달에 그 하락이 참 무서웠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또 올 거예요.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네, 몽당님. 오늘도 왔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 자주 뵙네요. 오늘은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날씨는 성향이 F예요, T예요? 저는 원래 F요. F? 완전. 저는 F에서 T로 넘어가는 스타일. 그럼 오늘 같은 날은 F들이 힘들까요? T가 힘들까요? F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둘 다 힘들다. 둘 다 힘들다. 맞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어요. 미장의 상태를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최근의 변동성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변동폭을 아득히 넘어가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감정이 있던 이성적이든 상관없이 힘든 날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던 대로. 시장 한번 보죠. 자, 어제 다우존스가 1.5% 빠졌어요. 그리고 나스닥이죠. 3.6%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은 양시장 똑같이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돌려 세우는 에너지를 어딘가는 우리는 찾아낼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에너지는 없는 V자의 왼쪽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5.4%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드를 딱 올리고 있었어요. 장 전부터 이렇게 오늘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랬고 장 초반의 움직임 딱 보고 오늘은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아주 장 초반에 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듯이 기본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빚내지 마세요.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V자 왼쪽에 돈 쓰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오늘 크게 많이 안 했으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대응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 굉장히 내 귀가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두려우니까 여기저기 정보를 더 찾아봐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 생각에 맞는 걸 맞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좋아할 건 아니고, 이 공포는 공포를 낳기 때문에 지금과 같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게 한 문장이라면 이게 블러블러블러 하고 커져가지고 경기 침체까지 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생각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확증 편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1.74% 빠졌어요. 위치는 121선에 이제 닿았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반복해서 장마감을 여러 번 연속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우리가 그렸던 60일과 50일에 대한 하단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안정화가 덜 끝났다면 가로선은 그때 그은 가로선 똑같죠.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저점을 깬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돌려 세우냐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강한 스타일인지 몰라도 한 2, 3일 때려맞을 폭을 하루에 때려맞은 느낌이에요. 제 체감은. 그래서 미국장에 대한 낙폭이 조금만 진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바로 진정할 자리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지수 상태에선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코스닥은 어땠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6일 지났네요. 코스닥의 저점이 깨진 지 6일째입니다. 한 번 더 열렸죠. 그래서 전저점 테스트까지 들어간 하루였습니다. 가로선을 다 지우고 이제 갱신하는 저점의 가로선은 여기다 그어놔야겠죠. 위험한 자리까지 왔어요. 그쵸? 중장기가 다 깨지고 이격도를 벌려 세우면서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까지 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장 특징은 미리 바닥권에 있는 애들은 거꾸로 돌려 세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2차전지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라인이었어요. 특징은 시장에서 주도 섹터에 대한 움직임은 이렇게, 밑에서 원래 다 때려 맞았던 애들은 이렇게. 근데 미미했던 거죠. 자, 코스피 기준으로 저 동그라미와 이 하단 어디까지를 열어놔야 되느냐를 미정의 상태로 이제 대응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하루 만에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느낌으로 우리는 매매하면 안 되지만
체감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 다음 대형주들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죠. 삼성전자예요. 62선까지 딱 한 번에 왔습니다. 8만원대로 다시 회귀했어요. 빅테크가 시장의 조정에 딱 중심에 있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쪽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손댈 자리에 다시 한번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원이 깨지는 자리 정도? 아니면 하이닉스는 오늘 19만원이 장중에 한번 깨졌어요. 그 정도 범위부터는 자율 반등이던 기술적 반등이던 분할에 대한 개념만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매매에 대한 접근을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아이러니하죠.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도리어 기회라고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이 그래요. 공포 안에 기회가 있고 희열 안에 공포가 있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84,000원 마감했고요. 그 다음은 하이닉스네요. 그 전에 그어놨던 기준점을 오늘 갔어요. 하루 만에. 엄청난 하락입니다. 거래량도 꽤나 많이 나왔어요. 과거 데이터로 보면은 좀 뚱뚱한 거래량을 보면은 이런데 뭐 이런 데였죠. 이때 거래량 크게 한번 터지고 추세의 일부분이 하락하다가 이런 반등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상승 추세 속에 거래량이 일부 터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반등에 대한 에너지는 생기고 추세를 다시 생각할 만한 자리를 준다는 거죠. 여기도 첫 번째 그어놨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더 러프하게 밑을 살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공포스러웠다니까요, 저도. 근데 계획하에 분할해서 매수하는 하루였습니다. 분할이라는 이 습관이 제대로 들어있는 사람은 이런 공포 속에서도 아예 손이 안 나가진 않고 진행을 하긴 하죠. 근데 그 매수와 그냥 현재 평단을 맞추려고 하는 물타기는 다른 거예요. 그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엔솔 이런 거예요. 바닥권에 붙어있는 애들, 특히나 2차전지는 거꾸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주도 섹터 안에서 여러 가지가 움직이는데요. 오늘은 구분할 게 없었어요. 다 같이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자동차도 그랬고 오늘 얘기할 건 이거네요. 시가총액 상위주에선 셀트리온이에요. 미리 그어놨던 자리를 오늘 오전장부터 바로 치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서 포착이 됐어야 되는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하나의 오늘의 봉을 빼고선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몇 번을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했던 종목이었어요. 다음 2차전지 쪽, 그 다음 인터넷. 아무래도 티몬 사태에 따라서 네이버 쇼핑 쪽 부각받으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삼성 SDI 3%. 그럼 얘네들과의 느낌의 차이는 주도주와 소외주, 바닥에 붙어있는 애들의 일부 변동이 걸리는 날이었다. 자, 정리를 했습니다. 한화 5% 정도 상승하는 지주. 오늘 지주도 느낌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조금 있었고요. 카카오뱅크 특징 다 붙어있는 애들, 네이버 다 붙어있는 애들, 다 붙어있는 애들. 그래서 윗돌을 딱 빼가지고 밑에 돌에 살짝 괴는 느낌의 하루였어요. 다 그렇죠? 인터넷 업종들, 그 다음 2차전지 업종들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꾸로 정렬하면 강력하죠. LX 일렉트릭이 오늘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왔어요. 이런 걸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죠. 실적 발표 날이었는데요. 시장의 그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3일 전은 HD 현대 일렉트릭의 호실적에 따른 동반 반등과 오늘은 실적 발표 당일이었는데 충족 못한 차익거래에 대한 에너지가 강력하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이건 좀 정상적인 하락이고요. 그만큼 시장의 컨센이 높아 있는 상황이에요. 두산 많이 빠졌고요. 하나시스템 어제 신고가 정렬을 하다가 이렇게 밀리는 게 방산주에서도 여기저기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크게 터진 편이 아니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는지를 시간 개념을 넣어가지고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런 것들은 저점 올려붙이는 선 하나 그어주고 고점에 대한 위치 하나 그어줘서 이런 수렴형을 얼마나 이제 빠르게 완성해 나가는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까지 9%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오늘의 에너지는 장난이 아니긴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8% 마감했어요. 역대급이라는 거죠. 이런 게. 현대 로템도 8%. 역신가고 이틀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일렉트릭도 8%, 로보트, 방산, 그 다음 밥캣, 이노텍도 최근에 추세가 쭉 하고 빠지면서 오늘 음봉 한 번 더 맞았고요. LS그룹주, 반도체의 매기는 원래 없어서 자율 하락을 좀 하고 있던 와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5% 하락에 다 동반하는 날이었고요. 오늘의 특징은 변동폭이 진짜 좀 컸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은 대금입니다. 오늘 같은 날 대금 터지는 건 뭐 마이너스 대금 많이 터졌겠죠. 하이닉스가 8% 하락에 거래대금 1위 하는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이네요. 그렇죠? 진정 단계를 잘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 일렉트릭, 세론의 전형적인 이제 예시가 됐어요. LS 일렉트릭은.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환경 속에서 대형주에서 제일 느리게 움직인 것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엔 중장기 돌리고 단기 올라오고 수급 변화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깨는 첫날이었습니다. 자, 이거죠. 테마단 영향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시장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하루였어요. 장중에 26%. 시장이 움직이는 돈들이 없으니까 테마단에 돈이 오전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이었는데 오후장에 차익 거래가 크게 나오면서 이런 봉의 모습을 만들어 버렸네요. 알테이젠도 다시 신고가 전으로 영역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고 전력, 네이버, 한미, SY스틸텍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런 것 같고요. 티몬 사태 터지고 예스24, 네이버, 동방 이런 애들을 움직이고 있죠. 그 정도입니다. 자, 탑30 시장은 뭐가 볼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죠. 첫 번째는 SG, 아스팔트 회사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가장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셀리드는 신약 개발주. 최근에 무슨 코로나 관련, 특허 등록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유상증자 절차가 정상적으로 끝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그만 이런 종목들도 제바 업종에서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진단기기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잘 안 보던 애들 있잖아요. 마크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 이런 애들이 저런 액션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단순 어떤 제약바이오 순환매에 환승하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이쪽 섹터가 동반하는지 한번 체크해볼 단계인 것 같아요. 제바 라인이 그나마 지금 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플레이드 이런 거는 티몬 사태, 네이버의 반사 부각, 네이버나 이런 쪽에 광고 사업 이런 걸로 테마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다스코 이런 것들, 건설 관련, 우크라이나, 양지사 오랜만에 보네요. 품절주, 시장이 하수상하니까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양지사라든지 신라섬유 같은 애들, IMBC나 YTN 같은 방송주도 간혹가다 보이고 있고, 신라섬유 여기도 있고, 신규 상장주 중에 수급 바뀌면서 체크해보자고 했던 시프트업, 그 다음 그 정도입니다. 개별주가 굉장히 많네요. 오늘은 여기 올라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그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렬하고 봐야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주도주 업종이라고 하는 것들, 전력기기라든지 반도체, 음식료, 화장품, 자동차, 조선, 제약바이오 빠진 게 있나요?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떨어졌어요. 오케이. 첫 번째 마이너스였다. 두 번째 변동폭이 컸다. 이 두 가지. 근데 변동폭이 좀 셌던 거는 이런 오늘이 그런 거에 이제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보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액션이 더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신용을 건들 수가 있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신용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변동폭이 신용을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은 건들면 반대 매매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변동폭이 크긴 했지만 내일 오전이라든지 이 변동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함부로 소진시키지 마세요. 시장 추이를 보면서 충분히 분할해서 넣어도 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입니다. 이런 하락장은 2024년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조정이 나온 거는 여러 번 경험했지만 하루 낙폭 과대로는 오늘이 제일 많이 떨어진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대로 행동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주도주들이 특히나 뭐 큰 산업들이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산업이 큰 변동성이 걸린 이후에 우리가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이 데이터들을 추적해 보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은
회복에 대한 퍼센트, 그걸 올려붙이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나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날과 거기서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면 뭐 과반 이상의 확률로 시장에서 다시 움직이고 올라오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변동성 구간에서 너무 뭐 급격한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힘들어요. 힘들 때는 똑같아요. 대표님도 예전에 책 찾아보시고 예전에 생각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럴 때 그냥 책 보고요.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일이 있으면 일을 더 찾아서 합니다. 뭐 바쁘게 지내면 시간도 빨리 가고 시장에 대한 변화도 조정이나 이런 분위기도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 빠르게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갑니다. 대표님이 항상 말하는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동이 추세적인 하락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기준점이 있으니 거기는 우리 아직은 룸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하락은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달 내지 두 달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야 7월 달에 그 하락이 참 무서웠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또 올 거예요. 그걸 뭐 차트 코스피 기준으로 올해 몇 번 겪어봤으니까 이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자연스레 차분해지네요. 오늘은 까불면 혼나는 날이. 자,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한다 그랬죠? 8월 강연회 또 하죠? 언제인가요? 3일이요. 8월 3일? 오케이, 토요일이네요. 8월 3일 강연회 신청에 대한 부분들 유튜브 라인에 다 올라가니까 체크하시고 신청 또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이럴 때가 또 아까 말한 대로 공포가 기회가 되는 장입니다. 너무 그런 폭락론자나 이런 말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 오늘은 아주 차분하게 박수를 쳐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100억 부자.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